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같이 공부할 교육학과의 정종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때문에 개강이 2주 연기됐고,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2주간은 재택 수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교육부라든지 우리 대학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우리가 교육방법 교육공학 관련해서 이번 학기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 U클래스 홈페이지 있죠? 여기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ulms.ulsan.ac.kr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 리스트가 나오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방법 교육공학 들어오셨죠? 자, 들어오면 제가 일단은 공지사항에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올려놨어요.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올려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2020학년도 1학기 교육법문 교육공학은 수강 신청하셨죠. 강의 시간은 일단 화요일 5, 6교시 1분반의 경우에는 화요일 5, 6교시가 되겠고, 2분반은 이제 목요일 5, 6교시가 되겠죠. 강의실 장소가 보통 이제 교직 과목은 우리가 20호관 교육대학원이 있는 건물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 학기 교육법문 교육공학 플립러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산 도서관 지하 1층에 보면은 플립러닝 강의실이 있어요. 교수학습 개발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 이름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교육학과의 정종훈 교수고요. 연구실은 20호관 206호에 있어요. 연락처, 교내 전화번호와 제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LMS 상에 있는 쪽지 보내기나 메일 쓰기를 하면 저한테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가능하면 당일 하루 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교직과정 전체에 대해서 교직을 좀 공부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특히 이제 임용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관련돼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제가 뭐 아는 건 많이 없지만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제 교사학습 개발 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신화산 도서관 지하 1층 우리 플립러닝 강의실이 있는 그 건물 안에 교사학습 개발원 원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있거나 미리 이제 이메일이나 뭐 문자를 줘서 미팅 약속을 잡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교재는 알기 쉬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책이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디 인터넷 교보문고를 한번 볼까요? 교보문고 들어가서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 서점에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 여기 딱 뜨네요. 알기 쉬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 제가 공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뭐 한 번 지금 개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옛날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교직 과목들은 교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7, 80%는 유사한 내용, 이미 이제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가 집필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강조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교재하고 노트는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게 온라인 강의가 됐던 아니면 우리가 면대면 강의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예습도 좀 하시고,
특히 이제 플립러닝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전 예습 활동을 토대로 강의실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이번 주에 뭐 하지? 강의실 와가지고 좀 두리번 거리면은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가지고 교재하고 노트 이 두 가지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강좌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교수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플립러닝은 주로 이제 온라인 또는 강의 자료, PPT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 주차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한번 학습을 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뭐 물론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예습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는데 뭐 강의뿐만 아니라 토의 토론이라든지 조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한 내용도 강의실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제시한 어떤 토론 주제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이번 학기 교육방법 교육공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립러닝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면대면 미팅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를 준비하시고 몇몇 주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강의 계획서예요. 물론 일부분 수정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수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큰 흐름만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주차별 강의 내용이라든지 학습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차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수 학습 자료를 제가 무슨 유튜브 링크라든지 뭐 다큐멘터리, 동영상 또는 기존에 이제 KOCW라고 해가지고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사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보고 교재 보고 해가지고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별 활동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고 또는 이제 주제 발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한 25명 정도 학생들이 같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요 개강 연기에다가 보강 주간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15주를 빡빡하게 현 상황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개인별 주제 발표가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 확인하셨다시피 유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기본적인 PPT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이전에 한번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직 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는데 그렇다고 뭐 모든 학생들을 그냥 학점 폭격기다, 다 A 플러스를 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학습 성취도를 제가 확인을 해서 인원 기준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되느냐? 첫 번째는 출석입니다. 출석. 그래서 15주차 기준으로 한 번 결석하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럼 교수님 지금 2주차 면대면 못하지 않습니까? 유클래스 보면은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강의 자료를 확인을 했는지 학습활동에 참여했는지 리포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동영상을 30분짜리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10분만 봤구나 5분만 봤구나 이거 다 교수님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더라도 해당되는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요걸 가지고 저희가 출석을 확인하고 면대면은 얼굴 봤는지 안 봤는지 보는 거죠. 자, 면대면 강의에서 수업 시작 15분 이후에 강의실에 입장한다. 수업에 참여한다 그러면 지각으로 체크가 됩니다. 지각을 2번 하면 결석 1회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부여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립러닝 성찰일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노트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주차별로 강의 내용에 파워포인트 교재 내용,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자료를 보고 예습한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한 반 페이지? 물론 이제 뭐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서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좀 메모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습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노트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습하다가 궁금한 내용, 아,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 이거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내가 스스로 학습해야 될 추가적인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질문을 2개 이상 준비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놓으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실에 질문해요. 자, 여러분들 지난 사전학습 활동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뭐가 있었어요? 토론할 사항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그 중에서 질문을 딱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가점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풀림러닝 성찰지는 2번에 걸쳐서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8주차에 해당이 되죠. 그때 한번 노트를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기간에 제출을 해서 제가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예습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15%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는 없어요. 중간고사는 별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말고사가 30% 반영이 되는데 기말고사는 교육방법 전통적으로 오픈북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15주차 이전에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요. 자, 이번 학기 교육방법 기말고사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우리가 썼던 강의 자료, 교재 이런 것들 보시면서 최선의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서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 파일을 U클래스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협동학습 과제는 우리가 학습이론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소 모형이라는 여러 가지 교수법, 학습 방법 중에서 협동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소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 협동학습을 진행하고 해당되는 뭐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조별로 이제 산출을 하거든요. 그 활동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 제가 확인해서 10%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발표가 있는데 주제 발표 크게 한 2가지 주제 영역을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팀별 활동이 되겠죠. 네, 팀별 주제 발표를 30분 분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교육방법 교육공학에서 주제 발표는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제 발표 준비해라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뭐 자료조사하고 어떤 친구는 PPT 만들고 어떤 친구는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역할 분담을 하죠.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맡은 과업 이외의 내용 실제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발표만 하면 되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돼.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발표자를 당일날 제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발표를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예를 들면 뭐 1주부터 3주까지 4주까지 진행됐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일종의 이제 형성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5주차, 10주차, 14주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나오는 내용은 주차별 강좌 진행 아니에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했으면은 첫 주차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1주차에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요 온라인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1주차 내용을 일단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주차까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한 학기 동안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 큰 그림을 일단 알고 있으면 이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어떤 것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도 좀 세워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습자 진단과 교수 계획이라는 파트가 들어가는데, 학습자 진단은 우리가 결국 어떠한 방법을 적용할 거냐 또는 어떠한 수업 목표를 우리가 아, 잡을 거냐, 목표를 설정할 거냐, 이런 거는 교사가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학습자 상황이랑 맞지 않는 수업 방식이나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교사가 막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자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수업의 목표 또는 수업의 방식들을 크게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부분이 들어가면 4주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소모형을 적용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상황이 우리가 일단은 2주를 면대면이 아니라 원격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빨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4월 첫째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학자 진단부터 시작을 하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 지금 원격 수업의 형태 주차가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별도로 제가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걸 교사가 잘 알아야죠.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느냐. 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남은 대학 생활에서 내가 내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행동주의라든지 인지주의, 구성주의, 크게 이제 세 가지 학습 이론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이제 5주차에는 강의실에 와서 조별로 각자 공부한 내용들을 동료 그룹원들에게 이렇게 서로 나누죠. 나눈 다음에 학습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지금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 했으면 교수 이론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거냐?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게 의미 있는 것이냐? 그렇죠? 좋은 가르침이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게 6주차와 7주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부분은 이제 학습자 진단, 학습 이론, 교수 이론 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주차 중간고사 기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노트, 플립러닝 성찰 리포트라고 하는 노트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여러분들 학습활동 잘 진행했는지 제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기 넘어가서 이제 9주차 들어가면 교수 방법이에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토의 토론을 하는 방법도 있고, 협동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각 방법의 특성들이 뭐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교사가 기대한 성과 또는 의미 있는 학습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11주차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교과목 이름이 뭐예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잖아요. 사실은 한 10주차까지는 교육방법과 관련된 영역들을 탐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11주차부터는 교육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학의 개념이 뭐고, 교육공학은 어떠한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왜 교육공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볼 거고요. 교육공학의 대표적인 학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수체제 설계 또는 수업체제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를 체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셔널 시스템 디자인 이 부분을 2주간에 걸쳐서 대표적인 모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는 일원인과 관련된 부분 또는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격 교육이 이제 대표적인 용어로 우리가 익숙한 게 이러닝. 여러분들은 인강, 그죠? 인터넷 강의가 이러닝의 대표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러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수업과 관련된 또는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돼서 이 ICT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16주차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어때요? 빡빡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5주차 보강 주간도 없고 그냥 풀로 지금 쭉 어, 방학 때까지 그냥 계속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제가 진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2주에 걸쳐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뭐 한 주로 집중적으로 좀 본다든지 해가지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너무 그냥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막 소진돼가지고 학기 끝나고 나서 이제 어?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느낌 안 들도록 적절하게 제가 난이도라든지 진도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 보고하면서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 계획서는 강의 계획서는 제가 계속 학기 중에 업데이트를 해요. 우리가 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논의된 결과가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해가지고 6클래스 공지사항에다가 계속 수정된 버전을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니까는 그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제 이 지금 주차별 강의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강좌 Q&A에다가 올려주세요. 뭐 퀴즈의 형태는 뭐 어떻게 돼요? 제 맘인데 보통은 이제 4지나 5지 선다형이에요. 보기를 주고 받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막 지금 막 궁금해서 막 죽겠다 그러면은 강좌 Q에다 올리시고 이거 지금 한 2주 우리가 원격으로 수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면 참았다가 4월 달에 우리가 만나면 강의실에서 질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